예, 안녕하십니까. 나상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요. 2023년도 취업 기상도를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는 우울한 취업 기상도입니다. 23년도 취업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 반도체하고 배터리는 그래도 기댈만 하다. 이런 포인트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13대 주력 산업의 기상도를 나타낸 거거든요. 이 중에 여러분은 생산에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생산이 늘어야, 그렇죠? 취업 엔지니어의 채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보면 자동차도 좀 축소가 될 거고요. 생산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보통신은 유지. 그 다음에 가전도 축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많은 분이 관심 갖는 반도체도 축소가 될 걸로 나와요. 그렇죠? 여기 보면 수출이 지금 많이 줄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 영향으로 반도체도 축소될 걸로 나오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축소가 된대요.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그나마 이제 생산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 쪽도 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산업의 생산의 어떤 전망을 예상을 해보면 자동차 내년에 좀 어려울 거예요. 취업 자체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갤럭시 만드는 데 삼성 DX나 그 다음에 가전 쪽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 삼성 반도체가 저는 다소 축소, SK 하이닉스는 많이 축소라고 써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SK 하이닉스는 메모리의 비중이 크잖아요. 아마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영향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도 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역시 어렵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는 그나마 좀 상황이 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엔솔, SK온은 아마 채용 규모를 조금 많이 늘릴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삼성 SDI는 수익 경영을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채용 규모가 좀 적게 늘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23년도에 경기가 굉장히 추울 거라고 나와 있어요. 채용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재고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투자를 지금 50% 축소한다라고 돼 있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를 축소하는 것과 함께 일부 라인은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생산을 줄인다라고 돼 있고 삼성전자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목표를 줄이는 걸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MSC를 만드는 삼성전기도 역시 투자를 축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요 기업들의 23년도에 그 투자를 보면 어쨌든 줄이거나 감산하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채용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역시 믿을 건 반도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역시 채용을 줄이더라도 채용 규모는 가장 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볼게요. 일단 반도체는 23년도 말까지 불황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표가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을 나타낸 거거든요. 삼성전자 같으면 23년도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의 규모가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22년도 4분기에 이미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 다음에 23년도 연간으로 보면 2조 원 정도의 적자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는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23년도 2분기가 되면 메모리도 아마 적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면 채용 규모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좀 되고요. SK 하이닉스는 정말로 23년도에 10년 만에 적자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미 그 청주 쪽에는 M17에 대한 4조 원대 투자가 전면 보류가 됐어요. 이걸 포함해서 23년도에 10조 원 정도의 설비 투자를 예상을 했는데 50% 이상 축소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제가 믿을 건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설비 투자 규모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표가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22년도 1월부터 9월까지 그러니까 3분기까지 제가 설비 투자 집행한 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삼성 반도체가 29조 원 되고요. SK 하이닉스가 13조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투자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LG 디스플레이나 LG 엔솔 뭐 4조 원대고요. 그다음에 LG전자나 현대차 2조 원대입니다. 그렇죠? 롯데케미칼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 1조 원대고요. 이런 회사들은 1조 원 미만, 한 8천억 정도의 설비 투자를 했거든요. 자, 이걸 보면 반도체 설비 투자가 왜 큰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산업별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결국 반도체의 두 개 회사, 삼성반도체하고 SK 하이닉스 것만 합쳐도 42조 원인데요. 나머지 5대 산업에 16개 회사를 다 합쳐도 사실은 33조 원밖에 안 돼요. 결국은 이렇게 해도 반도체 두 개 회사가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시죠. 1990년부터 22년까지요. 거의 30년 동안의 반도체 판매 사이클을 분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분석이 나왔대요. 호황은 3년, 불황은 1년. 아마 이런 그 사이클을 토대로 해서 삼성반도체가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라고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그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삼성반도체 같으면 생산성도 우위고요. 그렇죠? 현금 동원력도 압도적으로 크고 거기다가 이제 불황 뒤에 호황에 대비한 거 그거를 지금 대비해서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반도체 채용 규모는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배터리 산업의 성장인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배터리 3사의 22년도 매출이 51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23년도에 지금 예상이 79조 원입니다. 거의 매출 규모가 50% 정도 늘어나잖아요. 그만큼 이제 엔지니어 채용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왼쪽에 보시면 이게 배터리 3사의 영업이익의 그래프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무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볼까요? LG엔솔은 22년도에 25조 원에서 23년도에 매출이 40조 원이에요. 거의 뭐 한 70% 정도가량 늘어나는 거죠. 삼성 SDI는 약간 다릅니다. 20조 원에서 24조 원. 매출은 많이 안 늘지만 수익은 견고히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SK온이 좀 주목해 보여야 될 회사 같아요. 매출이 6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가 될 거고요.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SK온도 내년 같은 경우 23년도에도 채용 규모를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게 그 증거거든요. 보면 LG엔솔은 26년도까지 5년 동안 4조 원을 투자를 하겠대요. 매년 한 8천억 정도 설비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00명, 그러니까 매년 한 350명 정도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주로 오창 공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삼성 SDI도 수익 중심의 전략을 하겠지만 23년에 2조 원대 투입을 지금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20% 정도 늘리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SK온이 서산 공장에 지금 5년 만에 국내 증설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아마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건데 23년도 하반기에 투자를 시작해서 25년 이전에 작업이 증설 작업이 마무리될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 내년부터 이거에 대한 엔지니어 채용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23년도에 어려운 시황을 봤는데요. 최근에 채용 트렌드하고 취업 전략에 대한 것도 간단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사실 22년도까지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수시 채용, 중고 신입, AI 면접이라는 거를 3대 트렌드로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많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수시 채용과 중고 신입은 직무 역량으로 키워드가 좀 좁혀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직무 역량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그 스펙이 됐고요. 이거에 따라서 서류나 면접에 당락을 좌우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 강화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AI 채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AI 면접이 조금 더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최근에 보면 면접뿐만이 아니고요. 서류 평가까지 AI로 하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면접이 아니고 더 넓어진 AI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정말 경쟁률이 빡세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 같아요. 취업 규모는 줄어드는데 지원자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구들 컨설팅을 해보면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기업을 지원했던 친구들 중에 이제 공기업이 워낙 어려워지니까 대기업으로 타깃을 바꾸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스카이 출신처럼 이렇게 하이 스펙의 지원자들이 제가 면접반을 열어보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결국은 학교가 좋은 친구들도 취업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지원자 수는 많아지고 지원자의 스펙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3년도 하반기에 해소가 될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 1년 동안은 채용이 좀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게 공통적인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3단계 취업 전략을 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업부와 직무, 타깃을 빨리 확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 직무에 맞는 두 번째, 직무 역량을 쌓아줘야 돼요. 이게 결국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취업 준비에. 직무 역량이 쌓아지면 그 다음에 3단계는 이거죠. 이력서와 자소서에 나의 직무 역량을 잘 정리를 해놓고 강조를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면접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부탁은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이라도 사업부와 직무, 타깃을 빨리 정하시고 그 직무에 맞는 직무 역량을 좀 더 심도 있게 쌓아주실 것. 아마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울한 채용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유인이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공계 취업 페스티벌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월 10일 날은 취업 준비 전략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언을 드릴 겁니다. 저하고요, 정쌤, 주쌤 이렇게 세 분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1월 11일 날은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직무에 대한 정보를 드릴 거고요. 1월 12일 날은 2차 전지, 배터리하고 제약바이오, 자동차 이 산업에 대한 정보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3일 동안 잘 한번 들어보셔가지고 취업을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발판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